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5월 11일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 4월에 있었던 시험 문제로 어떤 문제형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마지막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제1부분인데요. 독해 제1부분은 단어들을 쭉 나열해주고 문장에 적합한 단어들을 하나씩 넣어주는 문제형이에요. 항상 중요한 것은 이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A를 보시면 치란이라는 접속사인데요. 보통 여러분 사전적인 뜻으로는 이미 이렇게 된 거, 기왕 뭐뭐한 바에는 이라고 해서 보통 짝은 에이 이렇게 된 거 그냥 지요 하고 많이 짝으로 연결되어 쓴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차는 동사예요.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자, 차는 지금 제가 전자칠판이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일반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자주 지워요. 차 헤이반, 칠판을 지운다거나 닦는다든지 그런 동작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学期라는 말은 명사로 학기인데요. 좀 필요한 표현들이 있다면 지난 학기라고 하면 上个学期, 이번 학기, 这个学期, 다음 학기, 下个学期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流利 형용사로 보통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유창하게 보통 정도보호 형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说的 말을 하는 정도가 리올리하다 이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겠고요. 伤心이라는 말은 동사로 상심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HSK에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시간에 다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사실은 시간만 있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손도 못 대보고 틀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항상 빈칸 주변만 일단 먼저 봅니다. 도저히 이것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올 때 읽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먼저 도전. 자, 이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만 우리는 이란 주어가 제시되었어요. 바 하면 뭐뭇을 뭐뭐를 家里所有的窗户 집에 있는 모든 창문을 모두 동사가 빠졌네요. 그리고 一遍 한 번, 두 번 하는 동량보어라고 해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면서 쫙 한 번 닦겠다라는 말을 하는 동사 자체가 지금 원래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상 비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비에는 원래 두 글자로 쓰면 不要 하고 똑같은 뜻을 나타내면서 동사를 수식해서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가 지금 두 개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뭐밖에 없다? 샹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답을 찾으면 바로 이가 맞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치는 상황이면 이러고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제가 잠깐 뒤에 상황을 보니까 你只是 너는 단지 输掉了 띠창 비싸이 첫 번째 경기를 진 것뿐이야. 상심하지 마 하고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48번 보실게요. 따라 새로운이 꾸미면서 뭐가 없죠? 주어가 빠졌어요. 그리고 시작되었다 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단어가 주어가 된다면 명사를 찾는 것이 맞겠죠. 자, 우리가 지금 두 개는 제꼈고요. 명사는 뭐밖에 없다? 학기, 신학기가 시작되었다. 더 이상 뒤에 내용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껴놓고 두 개 남은 상태에서 이 파트의 또 좋은 점. 이제 하나만 맞추면 나머지는 저절로 답이 나온다는 거. 자, 한번 볼게요. 因为 라는 표현이 보이고 r이 연결고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因为를 쓰면 so를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앞에 쉼표가 있고 앞에 문장이 호흡이 충분할 때 쉼표 없이 바로 이어질 때는 보통 in way, r 더 줄여서 in r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 뭐 때문에? 긴장하기 때문에 자, 出现 나타나요. 뭐가요? 情况 서술어하고 목적어는 이미 나와 있고요. 요 안을 다시 쳐다보니까 얘가 또 주어 역할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상황. 그래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동사나 형용사가 필요할 텐데 지금 두 개 중에서 얘만 형용사죠. 그래서 정답은 말이 유창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이미 답이 A가 되겠죠. 기왕 뭐뭐한 바에는 他既然已经道歉了 이미 기왕 사과도 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就
이주 웰량타바 그를 용서해 주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독해 1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독해 2부분. 독해 2부분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힌트. 첫 번째 관련사를 이용해라. 관련사라고 하면 연관을 시켜주는, 제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수일한 딴슈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보이면 당연히 그 흐름으로 어느 정도 순서를 잡을 수 있고, 두 번째 대사 사용에 주의하자. 대사라고 하면 크게 여러분은 두 가지, 인칭 대사, 원이, 타 같은 것들을 잘 봤을 때 이 타가 무슨 타인지 모르겠다. 그럼 반드시 앞에 배경이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거나, 지시대사, 쪼, 나, 이것이 가리키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역시 앞에 배경이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 이용해서 답을 찾으면 아주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1번 문제도 그래요. 먼저 관련사가 보여요.除了 뭐뭇을 제외하고 짝이 뭔가요? 하이가 보이니까 일단 이 둘은 순서가 최대한 BA는 아니다. 그 다음 除了 쪽을 한번 읽어보니까 与 뭐와 요관 관계가 있다. 그것의 환경 상황, 그것. 네, 인칭 대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갑자기 다짜고짜 글 시작하자마자 그것이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일단 누가 배경으로 깔려야 되겠구나. C가. 그래서 이미 순서가 CAP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城市的 한 도시의 공공交通问题, 공공교통 문제는 除了 무엇을 제외하고 그것. 이 그것은 그 도시의 환경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도 还会受到 뭐를 받는다? 影响, 영향을 받는다. 경제 조건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렇게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눈에 잘 보이는 것은 관련사부터 不仅 뭐뭐일 뿐만 아니라 예,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순서는 BA는 연결이 됐어요. 나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 경험, 그 경력. 우리가 이 그 같은 말을 바로 앞에 쓸 수는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C가 배경으로 깔려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CBA가 되는 거죠. 读硕士时 네,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 我做过家教 나는 가정교사, 과외 선생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이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한 거죠. 丰富, 풍부하게 만들었어요. 내 생활을. 그리고 使我, 나로 하여금 明白, 깨닫게도 만들었어요. 뭐를? 선생님의 책임이 참 크다는 것을.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관련사 그리고 대사 잘 이용하시면 독해 이 부분은 대부분의 문제 굉장히 빨리 나열할 수 있는데 쌤 관련사도 없고요. 대사도 별게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말 하나하나 해석해서 흐름을 잘 봐야겠죠. 네, 독해 3부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항상 문제와 보기를 먼저 봐둔다. 자, 문제를 읽어봅니다. 说话人, 이 지금 말하는 사람은 最可能是做什么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직업. 사실 이런 경우는 보기를 읽어도 뭐 특별할 게 없는데요. 왜냐하면 직업을 그대로 보통 불러주진 않거든요. 警察, 경찰, 司机, 기사, 广播员, 방송하는 사람, 앵커, 护士, 네, 간호사. 자, 처음부터 읽으면서 느낌이 오면 스탑할게요. 您是, 당신은 是人, 病人, 환자, 조, 바라는 말로 질문을 하게 되면 이미 추측을 끝내고 확인만 하는 거예요. 어떤 환자죠? 27번 병상 환자시죠? 这是, 네, 이것은 입니다. 药单, 네, 어떤 처방이냐면 大夫给您开的,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처방해준 약 명단, 목록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미 충분히 느낌 오죠. 답은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根据这段话, 이 글에 따르면 그 도시는 너무 좋아요. 숫자 18일에서 19일. 네, 나중에 요 부분부터 처음부터 읽네요. 자, A, B, C, D. 不会刮风, 바람이 불지 않을 것 같다. 将会下雨, 장차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中午, 정오는 气温高, 기온이 높다. 郊区라 그러면 좀 변두리, 교외 쪽은
끙暖和 더 따뜻하다. 특히 이런 건 ABCD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지금 앞에 힌트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처음부터 읽어야 될 운명인데 이걸 읽어두면 중간에 답이 나오면 바로 스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ABCD를 읽지 않고 급한 마음에 올라가면 이거를 읽어도 답이 나온지도 모르고 계속 읽거나 결국은 또 여러분 ABCD 읽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반드시 ABCD를 읽고 올라가 보죠. 이 이틀은 쇼, 뭐를 받냐면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 冷暖空气的 추운 거 그리고 따뜻한 공기에 함께 영향을 받아서 本市, 우리 시의 市区, 시내 지역에서는 将出现, 뭐가 나타날 거예요? 날씨, 어떤 날씨? 비가 오는 날씨. 여기서 이미 답이 뭐가 돼버려요? 비가 돼버리죠. 그래서 보기를 꼭 먼저 읽는 것이 여러분이 순간적으로는 이거 읽고 언제 가서 읽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3, 4배는 시간이 더 아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2문제짜리 풀어볼게요. 2문제짜리는 길이 조금 지문이 길어지고요. 첫 번째 문제. 호저 이런 거 좋단 말이에요. 큰 따옴표가 우리한테 나타내주는 뜻은 뭐다? 요거 반드시 글에 나와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리키는 것은 A. 汽车广告 자동차 광고 普通地图 일반적인 보통 지도 收费标准 요금을 받는 기준 换乘车站 이렇게 갈아타는 정거장. 자, 올라가서 후자를 빨리 찾는 게 일단 중요한데 여기서 찾았어요. 그러면 전자가 있으니 후자가 존재할 거예요. 앞에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现在人们普遍使用 지금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용해요. 뭐를? 手机地图 그렇죠. 우리 스마트폰으로 핸드폰 지도를 사용하고 而不再用 더 이상 사용을 안 합니다. 뭐를요? 보통 지도는 사용을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럼 얘가 전자고 얘가 후자가 되겠죠. 바로 답은 B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까지는 우리가 읽은 게 되니까요. 후자와 비교해 볼 때까지는 뒤에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关于手机地图的作用 아주 중요한 거. 언급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특히 ABCD를 정말 읽어둬야 돼요. 3개가 나올 때까지 A. 打出租车라고 했어요. 택시를 탑니다. 查看路线 노선을 검색해서 봅니다. 看交通信息 교통정보를 봅니다. 查找 찾습니다. 停车场 주차장을 찾습니다. 자,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읽으면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핸드폰 지도는 不仅 뭐뭐일 뿐만 아니라 다음 호흡 하이 또한 뭐뭐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뭐일 뿐만 아니라 用来 그것을 사용해서 查看 뭐를 찾아봐요. 出行路线 노선 및 부근의 교통 상황을 찾아본답니다. 자, 그러면 노선 나왔죠? 그리고 부근의 교통 상황, 쉽게 말하면 교통 정보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还可以用来 또 사용해서 查找 찾아낼 수 있어요. 부근의 2가지 뭐와 뭐 加油站 주유소와 停车场 주차장 주차장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답이 뭐가 될까요? 안 나온 것은 A.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쓰기 일부분. 어차피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나오는 포인트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저랑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면 시험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형용사수러문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에요. 문장의 서술어를 찾아봤더니 품사가 뭐더라? 형용사더라. 그럴 때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보통 찾기가 쉬운 편이에요. 자, 주어를 꾸미는 말을 우리가 그냥 한국어식으로 관형어라고 할 거고요. 서술어 꾸미는 말 부사어라고 할게요. 자, 항상 수식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것, 더가 붙어 있는 것 좀 빼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으실 거고 서술어를 찾는 것이 문장에서 가장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딱 보면 서술어는 깊다라는 형용사 서술어가 나오죠. 그럼 우리 주어는 깊다로 표현할 수 있는 뭐가 깊을까요? 아, 인상이 깊겠죠. 나머지들은 꾸미다가 등장했구나. 헌이라는 부사어는 이미 붙어 있고 자, 밑에 띄워볼게요. 인상은 인상인데 어떤 인상? 我对 나의 누구에 대한 那个应聘者더 응시자에 대한 인상, 관여어가 있고 헌 부사어가 있고 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뒤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목적어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질 겁니다. 역시 주어 꾸미는 말은 우리가 똑같이 관형어라고 하고 목적어 꾸미는 말은 관형어라고 할게요. 필요 없으면 안 써요. 근데 필요하시면 요 덜을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서술어를 꾸미는 말은 역시 부사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보조개로 외우라 그래요. 부사, 부, 보, 조동사, 조, 개사라고 하는 건 전치사 구조. 짜이, 베이징, 게이타 이런 것들 위주의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동사를 꾸미는 것 중엔 형용사도 있어요. 형용사는 전치사 구조 앞이나 요 뒷자리에 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필요한 경우 더는 요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볼 건데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런 수식 성분은 확실하잖아요. 일단 빼버리고 동사를 먼저 찾는 게 좋다고요. 서술어를. 받았다가 중간에 딱 중심을 잡으면 뭐가 뭐를 받았을까요? 그의 견해가 비판을 받았겠죠. 꾸미는 말만 조금 잘 넣어주시면 더 관형어 그의 견해가 受到了 받았어요. 또 관형어 모든 사람의 비판을 가장 기본적인 동사 쓰라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고 자 일단 징은 맨 앞으로 뺄 거예요.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하실 거고요. 자 우리 동사부터 찾아보도록 해요. 동사는 읽다가 있네요. 그럼 누가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당신이 설명서를 어떻게 읽을까요? 자세하게라는 형용사가 동사를 꾸미는 상황이다. 자 정리 예의 바르게 붙여주시고 당신은 자세하게 읽어주세요. 설명서를 이렇게 나열하시면 됩니다. 역시 동사수라문 먼저 이런 더는 연결고리로 쓰일 모양이네요. 동사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감시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적어는 이미 붙어 있죠. 님은 그런데 님은에서 끝이 날지 조금 더 붙을지는 이 더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자 앞에 내용을 보니까 为我做 나를 위해 했다? 얘도 동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내용을 보니 모든 것이란 명사를 꾸미면서 나를 위해 한 모든 것 연결을 해보면 이 문장은 주어가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당신들이 나를 위해 한 모든 것. 네, 관형어가 되게 길면서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실게요. 자, 일단 동사는 확실하게 받았어요. 목적어도 좀 확실해요. 2份邀请 두 부의 초청장 정도가 되겠네요. 초대서,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받아야겠죠. 사람은 누군가요? 예, 여동생이 되겠습니다. 이때 짜이라는 전치사 구조, 언제에 잘 나열하시면 여동생은 하루 만에 이텐네 받았어요. 두부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겠습니다. 자, 거의 빠진 기억이 없는 문제예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동사는요.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목적어로 오잖아요. 앞에 문제들 다시 보시겠어요? 이切, 모든 것 이런 명사요. 뭐 또 앞에 더 가보시면 비판, 명사요. 설명서, 명사요. 이런 명사들이 보통 목적어가 오는 것과 달리 일부 동사는 나는 목적어 자리에 꼭 형용사나 동사 같은 서술성 목적어를 가져야 돼 하는 동사들이 있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觉得가 그래요. 我觉得他 하면 안 된다고요. 목적어가 이미 이만큼인 건데 그 안에 보니까 또 그녀가 뭐하다?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죠. 뭐가 들어가요?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我觉得他 명사성에서 끝이 날 수 없는 동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면 我觉得 역시 觉得는 목적어가 지금 또 긴데요. 他应该学汉语 学라는 뭐가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동사. 그래서 觉得 같은 동사가 아주 전형적으로 뒤에 목적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오거나 동사 같은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앞에 진짜 서술어 동사와 안에 들어가는 동사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두 개 보여요. 保证, 보증하다, 약속하다. 카이玩笑의 카이도 동사지만
保证이라는 동사는 안에 목적어에 이런 동사를 가져서 뭐뭐 할 것을 보증하다, 약속하다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保证 안에 들어가는 목적어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어는요, 我가 되겠고요. 내가 약속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목적어가 좀 긴 거예요. 不再 더 이상은 乱 함부로 제멋대로 开玩笑 농담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서술성 목적어가 들어가게 되면서 동사가 또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92번 보면요. 역시 동작이 두 개 보이죠. 禁止 금지하다, 초예의 초. 그러나 금지하다는 무조건 뒤에 동사가 들어와야 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기 때문에 초예는 禁止 안으로 넣어주실 거예요. 자, 금지해요. 뭐를? 이만큼을 목적어. 그 안에서 다시 짜이가 붙어서 썬릴리, 숲 안에서는 뭐 하는 것을? 초예하고 동사가 또 들어가는 거죠. 담배 피는 것을 금지하는 상황이 되겠어요. 자, 정도보어예요. 정도보어는 항상 우리가 서술어 뒤에 더를 연결고리로 써주고 이거 하는 정도가 어떠어떠하다 하고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他说得很好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非常 이런 것들은 수식 성분이요. 这번도 마찬가지. 괄호에서 일단 제껴버리면 핵심이 딱 보이죠. 서술어 보이시죠? 쓴 정도가 어떨까요? 칭찬, 멋지게, 대단하게, 훌륭하게 잘 썼겠죠. 그러면 주어는 나왔고 소설인데 어떤 소설? 이 소설은 쓴 정도가 어떻게 멋져요? 非常精彩라고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동문. 피동문은요. 당하는 거죠, 주어가. 근데 A가 누구한테 당했는지 말하지 않고 바로 타라고 할까요? 他被拒绝了. 그는 거절당했어요. 하는 방법이 있고 A가 B에 의해서 동사당했다. 나한테 그 동작을 가한 사람을 제시를 해서 他被我 그는 나에게 거절당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不想은 뭐뭐 하고 싶지 않다라는 부사와 조동사가 붙어 있는 거니까 좀 제껴주시고 베이가 일단 보이고요. 베이를 가지게 될 동사를 찾아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오해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해를 어떻게 될까요? 당하게 되겠죠. 그럼 누가요? 任何人, 任何라는 말은 사전 찾아서 괜히 어떠한 해서 아이고 의문사인가 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즉 모든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보통 또를 동반해서 任何人都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뭘 당하고 싶지 않아요? 오해를 당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라고 나열하시면 되겠고 연동문이라고 하면 주어 하나에 계속 동사가 이어지는 형태인데 보통 많이 나오면 3개까지. 그가 기차를 타고 坐火车 북경을 가고 去北京 많이 나온다면 3개까지 칸빙 진찰을 받으러 가는 것이 되겠죠. 자, 주어가 일치하고 동사가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동작이 몇 개가 나오냐면 첫 번째 打招呼 인사하다, 아는 척하다. 그리고 见到 누구를 보다 가 나옵니다. 이때 주어는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순서를 생각해 보면 누구를 먼저 만나야 그 다음에 인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V1, V2가 되겠죠. 그 다음 V1의 목적어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는 대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邻居, 이웃을 만나는 상황밖에 없는 거죠. 이 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짝 붙여줘서 他见到邻居 그는 이웃을 만나도 그 다음에 이제 从来不 보통 从来는 从来不 从来没 형태로 써서 지금껏 여태까지 뭐를 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안 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기 일부분 살펴봤고요. 쓰기 이부분. 쓰기 이부분은 항상 일단 이 단어의 품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꼬아라고 한다면 걸다 라는 동사죠. 그 다음은 사진과의 연결성을 보는 거죠. 만약에 이 문장은 제일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빠자문을 써서 지금 뭐를 걸고 있냐는 거예요. 시계를 걸고 있죠. 그래서 빠, 쫑 이라고 넣어주시고 어디에 걸다, 꼬아, 짤, 어디
전자칠판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런 형태로 쓰는 것이 가장 지금에서는 수준 높은 장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용가는 용감하다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바로 我的女孩, 내 딸은 혹은 这个女孩子, 이 여자아이는 很勇敢 하면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되겠고, 용가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동사를 꾸미는 식으로 쓰는 거죠. 용간的. 용감하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어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산 올라가다 할 때도 바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는 항상 이 바라는 글자가 딱 올라가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얘가 지금 뭔가 이 산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용감하게 바샹취 올라가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면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장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험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문제도 우리가 세 분의 선생님, 최현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적중특강이라는 이름에서 적중이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이거 똑같이 나올 거예요. 에이, 그거는 아니죠. 하지만 문제의 형식이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것이냐, 이런 기교들 같은 것들을 100% 적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로 이 특강을 보시고 시험을 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